안녕하십니까. 안녕이지 안녕일걸 핫쌤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제가 만든 문제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있겠죠. 제가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보기에 정답이 있다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정답이 있다는 뭐냐? 자, 우리가 이 논리입니다, 논리. 자, 시험지는 지문이라는 게 있어, 지문. 그죠? 이게 제시가 되고요. 그다음 보기가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1번부터 36번까지 작년 수학력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각 지문에 보기가 있는 문제가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한 문제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지문에 보기가 있는 문제가 2문제가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8지문이 나왔거든요, 지문이요. 8지문 중에서 9개의 보기가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문제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면요. 지시문도 이것도 기준이고요. 보기도 기준이 되겠죠? 자,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시문을 이해하고 보기도 이해해서 종합적으로 정답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문제 푸는 공식을 만든 게 기준은 하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어떻습니까? 엔터를 치게 되면 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키워드와 연관된 것만 정리해가지고 예, 아니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빠른 겁니다. 컴퓨터가요. 그렇다면 국어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해하고 이걸 이해해서 두 가지 기준이죠. 기준 1과 기준 2를 둘 다 이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문제 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푸는 기계, 컴퓨터가 돼가지고요. 정답만 추려내고 끝내면은 그게 학생이 할 일이죠. 학생은 정답만 찾으면 됩니다. 모르고 가도 정답만 나오면 끝나는 거죠. 선생은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문제 푸니까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만의 문제 푸는 방법, 다시 말하면 기준 하나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고 그걸 끝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수학능력 시험, 작년도 거저니까 작년 11월에 봤던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지문을 이해하고 얘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이 보기의 내용이 짧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보기를 바탕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보기가 있는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는 윗글에 누가 소크라테스가 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런 말이겠죠. 또요.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또 어떤 문제 유형은요. 이런 문제 유형이 있겠죠. 조금 보기를 바탕, 보기가 뭐냐라고 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또는 보기를 이해할 때 이게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윗글이 먼저 나오고 보기를 이해할 때 또는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고 윗글을 이해할 때 이렇게 나오겠죠.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자, 이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요. 윗글을 바탕으로 소크라테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걸 이해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생각,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중요하고요. 윗글의 중심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라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을 지시문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보기를 가지고 해도 됩니다.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유형에서는 윗글과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유형에서는 보기를 먼저 이해하면서 이걸 가지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문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잘 됐네요, 그럼요. 어떻게 한다? 어차피 두 개 다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이 보기만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먼저. 그럼 답은 2개, 3개 또는 1개로 이렇게 압축이 될 겁니다. 하나가 남았다? 그 답이에요. 2개가 남았다? 그 윗글을 확인해야 됩니다. 2개 가지고. 그럼 정답률은 50%까지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모두 하나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보기에 정답이 있다. 실전에서는 작년 수능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도 수능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제 방법을 가지고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년도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지입니다. 지금 국어 영역 홀수형인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기에 정답이 있다. 지문을 이해가 안 됐을 때 일단 보기만 가지고 시작해도 최소한 50% 또는 7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기준 하나, 순차적으로 하나씩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잠깐 보시면요, 다른 문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문제는 8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의 지문이 두 개죠. 가와 나. 그러면 이때는 기준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제 풀 때는 지금요. 자, 근데 보기의 임원 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자, 보기의 내용은 짧죠? 보기의 내용이 짧으니까 이 보기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를요.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까지 조선과 중국 서족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목적의식이 있죠? 향촌 4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의 전체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려있습니다. 해결 방안이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용 후생, 좀 실리적으로 우리가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장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주장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류 원리설, 그 다음에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어 있고요. 안설을 부기했으며, 안설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부기했으며, 이때 안설이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게 지문에 나옵니다. 지문에 가보면요, 이 안설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요. 자, 증거를 세워, 자, 여기죠. 이 부분이죠. 자,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안설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안설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보기에서 뜻풀이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고증에 대한 의견이죠. 의견. 자, 부기한다는 말은 뭐 부차적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단어 외우는 방법 얘기했었죠. 지금 부차적으로 기록을 해서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서 좀 더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와 나의 내용은 몰라도 요 내용만 가지고 임원 경제지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기준 잡고 이 보기의 내용과 다른 거 또는 없는 걸 찾으면은 아닌 거 묻는 문제는 이거 아닌 거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법조에는 아닌 거 묻는 문제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1번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앞에 가해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어야 됩니다. 근데 가해 내용을 읽을 시간이 없고 이해가 안 됐다면 일단 기준 하나니까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개설하는 목적의식이 확인된대요. 어디서? 여기 나와 있는 임원경제지에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네 번째 줄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뭡니까?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의식이죠? 그게 뭡니까?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국가를 위한 목적의식 명시 이유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의식 달려있으니까 1번을 일단 지울 수가 있겠죠? 2번, 증거를 제시해서 이론적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 모릅니다. 가해 내용을 모르니까 뭐 증거를 제시한다니까 이론적 밝힌다든가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말은 뭡니까?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되었다. 아까 우리가 안설을 확인했었죠. 안설을 부기한다. 편찬자의 고증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요것도 2번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안설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본 단어인데 이때는 이걸 찾아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휘풀이가 안 나왔다는 것은요, 지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휘풀이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봉유술에 비해.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거는 지문의 내용이죠. 다 뒤에 거 볼게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대. 전문 유설입니다. 나와 있죠? 특정한 주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해서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이죠. 향촌 4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지금. 그래서 향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특정 주제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지금요. 향촌과 관련된.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지금 기존 학사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 두었던 나의 성호 사설에 비해 몰라요. 앞에 있는 거 모르니까 우리 기준 하나니까 보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 실용적 지식이 나와 있죠 위에서 지금요. 나와 있는 것처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이게 반영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지금요. 그렇다면은 5번 보세요.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봐되었던 나의 오주 연문 장전 상고와 달리라 했습니다. 지금 그 위에 나에는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봐들였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기준 하나니까 이거 나중에 확인하고요. 일단 보기만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봐봐.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답니다. 자,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다라는 게 요 나와 있는 임원 경제지 내용이죠. 그런데 중국에 나와 있는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화관념은요. 중국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위에 보세요, 한번요. 밑에 네 번째 주작을 기반으로 그랬습니다. 주작은 뭡니까? 중국의 학문이죠, 이게 지금요. 기반이라는 건 기초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관념에 구애되지 않고라는 이 부정, 않고라는 말이 어색하죠? 윗글의 내용과 다르죠? 그렇다 뭡니까? 5번을 찍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거는 사실은요, 시간이 없거나 윗글이 이해 안 될 때 이 방법이라도 하면은 50% 또는 7, 80%의 정답률이 나온다는 말씀이지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을 때, 지문이 어려울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는 이런 방법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요, 만약 이렇게 풀었을 때 1, 2, 3, 4가 다 맞으면요, 앞에 있는 전제, 지문의 내용이 틀린 게 정답이겠죠. 아닌 거니까. 자, 다음에는요, 다른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많이 넘어가네요. 자, 26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보기를 바탕이라는 말은 이 보기를 먼저 보시고 답이 없으면 그때 지문을 보라 그랬죠? 자, 보세요. 보기가 아닌 거로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 뺄 건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한 것. 재구성은 뭡니까? 사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 폭의 그림 속에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처가 드러난다. 때문에 겸재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다음 보세요, 한번요. 아닌 건데, 먼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은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죠? 실물과 똑같이 능사가 아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지워지고요. 2번,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요거는 거는 문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뒤에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한다. 어땠어요? 재구성 나와 있죠? 세 번째,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하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 뺄 건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한다. 나와 있죠? 4번, 대상을, 앞에 거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니까 지문에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한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뜻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다는 자리로 옮겨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하는 건 사실적이라는 얘기죠, 지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지금요? 윗글의 내용과 어긋나죠? 그럼 4번을 찍어야 되겠죠. 5번 볼까요? 세계를 관찰, 사실성이 정될 까닭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한 창작자가 보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기만 가지고 찍었을 때 우연의 일치지만 이렇게 정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보기의 내용이 다 맞다 치면은 그러면 위에 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보기만 가지고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보기 가지고 보니까 2번이 답이야. 근데 지문으로 보니까 1번이 답이야. 그때는 1번이 답이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지금. 무슨 말 아시겠죠? 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지금요.
자, 마지막 34번 문제 볼게요. 한번요. 마지막 문제인데, 자, 보기를 바탕으로 또 가나를 감상했답니다. 또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생명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때 가의 시는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을 자족하는 태도를,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으로 표현하는 공간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죠.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자, 이러한 두 양상은요, 종합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가와 나의 차이죠. 결국 공통점은요, 생명체들이 어우러져서, 보면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 했습니다.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모여서 살아간다는 모습이죠. 그 보세요 한번요.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은 생명 파괴 현실 나와 있죠. 앞에서 보게 되면은 생명 파괴 나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생명체들의 어떤 모습 풍요로움 나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2번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함께 살아간다. 전체적인 공통점이라 했습니다.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에 투영된 장소. 자, 여기서 보면 인간의 욕망에 투영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요, 여기 보면 생명 파괴의 현실이라는 말 쓰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 이 생명 파괴의 현실인 건 나에선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하고 이 말 나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뭡니까? 2번도 지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넌출은 어우러든 생명체들의 현실의 삶에 자족한, 나와 있죠. 지금 자족하는 공간이라고. 가는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이 여기죠. 자족하는 데 나와 있죠. 근데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나는 호시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흩어진다는 건 공동체가 아니죠. 모여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내용,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모습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아닌 거니까 여기서 이 3번을 찍었을 때 정답률은 또 높아지겠죠. 자, 4번 볼까요? 그늘은 만물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배경이죠. 이거는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간다. 만물의 성장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지금요. 여기서 보면 만물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요. 결국 만물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 여기 보면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공간. 이게 뭡니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지금요. 동일한 지향점,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성장하는 거죠. 지금 그거 가지고 유추해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다음에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 아까 현실의 고통을 극복한다는 말 나왔죠. 여기서 보면요,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5번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 전체적인 앞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의 생명력을 환기하는 등 떠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황폐한 현실에서 나를 보면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한다 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요, 생명력이 충만되겠죠. 그래서 5번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보기의 내용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은 또 3번을 찍었을 때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일단은 순차적으로 기준을 하나 잡고 보기만 가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문을 가 시작하든지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답만 남고 나머지는 탈락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 푸는 요령 그거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